한표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민법을 어려워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림민법 대리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대본을 써오거든요. 대본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암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서 읽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은 어느 정도 민법 공부가 되시고 이론과 암기가 된 상태에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시거든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결국 시험을 위한 공부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공부 방법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위한 암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거든요. 어려워도 암기가 되어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은 꼭 이해를 한 다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 응용해서 풀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수험생 시절을 겪어내고 나름 만족스러운 합격 점수가 나와주어서 최종 합격이란 자격증을 받게 되었고요. 공부 과정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니 카페 활동하시면서 동료분들께 질문도 하고 공부 방법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는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되게요. 한번 볼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나잖아요. 내용 자체에서. 근데 또 보고 또 보면은 이거였어? 이제 그것이 뭐냐면요. 막 낯설던 것이 친근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근해지면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달리다가 날개를 다시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문제 지문이 튀어오를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해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눈이 조금 내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암기를 해가지고 수북히 쌓여야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민법은 2차 중개사법처럼 말을 꼰다거나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원리 원칙에 의한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신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갑으로 나올 수 있고 을로 나올 수 있는데 진정 소유자를 먼저 찾아내서 왕관으로 표시하고 그에 따른 사건들을 잘 유추해 보시면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정말 옆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이 있었어요. 제가 키우는 개인데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산책도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불쌍했어요. 근데 정말 착한 개가 있어가지고 옆에 두고 공부하면 왠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개인데요. 진짜 너무 착하고 공부할 때 좋았네요. 힘도 되고 정서에 매우 좋아요. 민법은 공법과 다르게 문제를 보면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답들과 연관돼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공법은 문제 지문 자체가 아주 불친절해요. 문제만 봐서는 답과 연관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50점 맞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공부량은 많은데 공부를 해도 본 시험장 가서는 50점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도 막상 가면 신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황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같은 효자 과목을 고득점으로 노리시고 막 말 꼬아내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알고 가야 할 건 꼭 가져가시면 시험장 가서 잘 풀리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셔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으로 가야지 이렇게 답이 떠오르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그림민법 들어가기 전 법률행위의 대리의 간략한 설명부터 띄워드릴게요.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대리권 소멸에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 1번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주체가 없어지므로 대리권은 소멸해요. 제127조 제1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외란 것도 있지요. 제127조 제1호는 임의규정이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특약 맺는 것은 유효해요. 당사자 사망으로 위임은 종료하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대리권이 존속해요. 상행위의 위임에 대한 대리권은 본인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당사자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민사소송법 제95조에 나와 있어요. 2번 대리인 사망하거나 3번 성년후견의 재판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7조 제2호에 나와 있어요. 다만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성년후견 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범위는 빨간 글씨에 보이개로 암기하세요. 1번 보존행위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가능해요. 예로는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가 있어요. 2번 이용행위, 3번 계량행위에는 주택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이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제119조 각자 대리의 원칙은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예외로는 제119조에 공동대리가 있는데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 의사결정 본인이 정한 경우 공동으로만 대리한다. 여기서 공동대리제도는 대리권을 여러 사람에게 합의로 귀속시켜서 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대리권에는 유권대리와 광의의 무권대리로 나눠지고 거기서 광의의 무권대리를 또 나누면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눠져요. 여기서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라고 틀린 문장으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거니까 유권대리 주장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될 거예요. 이제 그림민법 설명해 드릴게요. 중급, 상급 섞어놓은 대리행위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갑은 소유자이므로 왕관을 씌웠고 을은 수여받은 대리인이라 왕관 말고 빨간 바가지를 씌웠어요. 옳은 지문만 설명해 드릴게요. 키워드는 대리행위예요. 1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정이란 것은 사무처리 능력은 있는데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대리행위는 가능해요. 반대로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 받은 경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사유가 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제127조에 나와 있어요.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인데 예외로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지문에서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은 즉 을 자신을 위한 계약, 자기계약을 했다는 말이 돼요.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 자기계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어요.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도 있다. 수권행위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든요.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8조 호단.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는데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불효식 행위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불효식 행위란 건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재산적 법률 행위는 대부분 불효식 행위예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리인 을은 대리를 할 때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는데 잔금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말해요. 6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했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 을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 갑이 부담해줘요. 채무불이행에 관해 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본인 갑이 원상회복 의무를 져요. 7번, 병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 갑이 할 수 있어요. 임의대리인 을이 해제하려면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수여해야 해제 권한이 생기거든요. 8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 즉 계약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9번, 만약에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상급 대리행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키워드는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갑을 아버지로 나타내었고 을은 아들로 나타내고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파란 바가지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1번, 을은 등기 없이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돼요.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병은 유효계약, 유효등기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요. 3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4번 보면 왜냐하면 신의 측의 반환은 나쁜 행동이라 무권대리인은 등기 말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권 행사를 하면 안 돼요.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은 유효계약, 유효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중급, 대리행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가 체결하였다. 키워드는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라서 그래요. 유동적 무효란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의 법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추인을 하면 무권리자가 처분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말해요.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처럼요. 추인을 해야 갑, 즉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겠지요. 2번,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하는데, 그 추인의 방법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의 갑에 대한 채고권이 인정된다. 채고의 의사표시란 본인 갑은 추인을 할 의사가 있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빨리 확답해 주세요. 하고 여유를.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의 갑에 대한 채고권이 인정된다. 채고의 의사표시란 본인 갑은 추인을 할 의사가 있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빨리 확답해 주세요 하고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을이 무권 대리인인지 알았다면 악이지만 채고권이란 것은 선악불문 인정되는 거거든요. 4번,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한다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는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는 한 무효예요.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 일부에 대한 추인은 동의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어요.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인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하였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6번, 을과 병의 매매계약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무효등기라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추인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번,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갖고 있어요. 8번, 병 계약 당시 을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갑은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 철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 을의 계약 상대방인 병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으니 악의이고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 못하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모르는 선의자만 철회권이 가능해요. 선악 다되는 채고권과 꼭 비교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민법이 어려운 만큼 저도 진땀나고 진지하게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합격자분들은 소수이시고 통계적으로 평균 60점을 조금 넘어서 합격하시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킬 수 있는 분량의
과목들을 다이어리에 적어 놓고 꼭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지 다음에 미루지 않고 덜 고생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지켜가셔야 돼요. 자기만의 싸움이니까 꼭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